우리 알파5하고 어쨌든 감마하고 붙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에 붙으면 이제 가바가 있을 때, 가바가 없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고, 가바가 있을 때 그 채널의 어떤 액션이 증가됩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바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가바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인핸스 시키는 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조다이아제핀 사이트가 결국에는 가바하고 바인딩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가바는 알파 베타 사이에 붙으면 벤조다이아제핀은 알파 감마 사이에 붙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얘는 그 채널의 어떤 오픈 프로바빌리티를 증가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가바가 있을 때 이 벤조다이아제핀이 같이 있으면 채널이 열리고 닫혔다는 그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가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클로라이드의 네트 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10번 열릴게 100번 열릴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워드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또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가바 리셉터 근처에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더 잘 붙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바인딩 어피니티가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리셉터 디액티베이션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지연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바인딩 어피니티도 증가시키고 채널이 한번 붙으면 그 가바 리셉터에가 붙는 프리퀀시가 증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로라이드 인플럭스가 증가하게 돼서 멤브레인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고 뉴런의 익사이터빌리티가 감소합니다 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걸 똑같은 걸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가바, X축이 가바예요. 가바를 점차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생겨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미다졸람 같은 벤조다이아제핀하고 같이 투여가 되면 이 채널 프리퀀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채널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포텐시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같은 클로라이드 커런트를 만들 때까지 필요로 하는 가바의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포텐시가 증가한다는 거고, 하지만 이 에피커시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증가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오버도즈에 의해서 죽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에탄올이나 바비트레이트나 다른 약과 같이 하면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있다고 그랬고, 에디티브 이펙트 때문에 이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다 쓸 거냐? 그럼 일단 무슨 약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약들을 보면 뭐 미다졸람, 클로라제페이트, 알프라졸람, 노라제팜, 그다음에 클로르다이아제폭사이드, 클로나제팜, 다이아제팜, 트리아졸람, 뭐 무슨 남 계열의 약물들이 다 보면 벤조다이아제핀의 계열의 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디다 주로 쓰냐면 수면제,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수면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항불안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불안할 때 그 불안감을 약화시키는 앵지오라이틱스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진정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런 익사이터빌리티가 증가하는 어떤 에필lep시 같은 엔티 에필lep틱스로도 사용이 됩니다. 머슬 릴렉선트로도 사용이 되고요. 에탄올 같이 이 CNS 디프레션 효과가 너무 과했는데 이게 에탄올이 위드롤 되면 이게 막 흥분한 쪽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또 이제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에요.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약들은 주로 인솜니아에 사용을 하고, 앵자이티는 다이아제팜이나 뭐 클로로제폭사이드나 노라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로제페이트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시저 관련돼서는 이제 다이아제팜 약간 멀티 유즈로 다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클로나제팜이나 또는 이 노라제팜 많이 사용하고요.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미다졸람은 주로 이제 IV 아네스테식스 좀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기 전에 프리 아네스테식스를 사용하거나 뭐 내시경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약들이 있다. 각각 뭐 작용 시간별로 이런 약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데 벤조다이아제핀이 있었지, 그다음 그 메커니즘이 뭐였지 하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앵지올라이틱 이펙트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항불안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림빅 시스템에 있는 시냅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히포캠퍼스나 콜텍스나 이런데 이모셔널 비헤이비어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가바 A 리셉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항불안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다이아제팜이나 알프라졸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앵자이티가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앵자이티 환자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환자들이 대부분 우울증도 있고요. 그 외에 정신적인 문제들도 같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이제 약물들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톨러런스가 일어날 수 있다. 효과가 이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독이 생겨서 디펜던스 의존이 생길 수 있고 에딕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서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바비트레이트나 모두 다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라 인터미턴트하게만 써야 된다 하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미다졸람은 앵졸라이틱 이펙트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쓰이냐면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한다라고 했을 때 미다졸람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앵졸라이틱 이펙트도 있고요. 시다티브 이펙트도 있고 약간 암네스틱한 그러니까 기억 상실도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페인을 잊어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서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스텝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내시경할 때 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에탄올이라던가 오피오이드라던가 뭐 그 외에 CNS 디프레선트들과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스틱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수면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수면제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트리아졸람, 에스타졸람, 테마제팜, 플로라제팜, 포아제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약물들은 각각 그 온셋 타임이 얼마나 빨리 될 거냐, 그 다음에 듀레이션을 얼마나 길게 잡아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면제를 처방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수면의 어떤 질은 별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수면제를 투여하게 되면 슬립 스테이지가 이제 그 보통 늘어나게 되는 게 넌렘 스테이지 2의 넌렘 슬립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넌렘 슬립이 스테이지 2는 약간 약한 수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제 수면의 질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잘 수 있다 정도의 어떤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는 시간은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스테이지 2의 넌렘 스테이지가 증가하게 되면 REM 슬립도 감소하게 되고요. 딥 슬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도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스테이지 2의 넌렘 슬립을 증가시키는 게 수면제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네. 문제는 톨러런스,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자주 사용하게 됐을 때 톨러런스가 문제가 돼서 같은 양의 약물을 받았을 때 그 수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막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데이션 효과가 너무 과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각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보면 온셋이 어떻게 다르고 뭐 듀레이션이 어떻게 다르고 그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졸리는지 뭐 리바운드 인솜니아가 있는지 데이타임에서 졸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트리아졸람은 좀 짧은 기간 동안 액션을 해서 빨리 온셋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좀 짧지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먼저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고요. 얘는 근데 이제 리바운드 인솜니아가 끊어버리면 또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약이 되겠고요. 플로라제팜이나 이제 플로라제팜은 이제 롱액팅 약물인데 온셋도 증가시키고 메인테넌스 그 듀레이션도 증가시키고 이런 점에서는 좋지만 리바운드 인솜니아도 없고 참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작용 시간이 기니까 깨어 있어야 할 때도 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장단점이 있으므로 골라서 씁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졸피뎀이라고 하는 이제 수면제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약물들은 가바A 리셉터를 non-specific하게 블로킹을 그러니까 그 인핸스를 시킨다면 이 아이는 알파1 서브유닛을 갖고 있는 가바A 리셉터하고 좀 더 셀렉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바A 리셉터 중에서 알파1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인핸스를 시키니까 좀 더 나은 어떤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머슬 릴렉선트라던가 앵졸라이틱 이펙트도 같이 내고 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문제는 톨러런스와 암네시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클래스는 이제 엔티 에필렉틱 드러그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클로나제팜이나 다이아제팜, 노라제팜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이 되고요.
클로나제팜은 사실 뭐 이렇게 임상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쓰이진 않지만 다이아제팜이나 노라제팜 같이 특히 뭐 스테레스 에필lep티커스 같이 지속적으로 과하게 시저를 하는 경우에 이걸 셧다운 시켜야겠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S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머슬에서도 가바의 리셉터가 있으니까요. 스파이널 코드에 가바오직 인터뉴런이 계속 있으니까 얘네들도 인핸스 시킴으로써 어떤 이니비토리 포텐셜을 증가시키게 되면 머슬 스파스티시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되는 약물이 이제 다이아제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트라우마에 의하거나 아니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이 뉴로머스큘러 디제너티브 디스오더 등에서 이게 머슬이 스파스틱하게 되면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인터뉴런의 어떤 그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이었나? 어쨌든 제너럴 아네스테틱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할 때 사용을 하고요. 미다졸람이나 다이아제팜이나 노라제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디케이션이고 그러면 이 약들의 비헤이비어가 어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가 됐다가 배출이 되나 배설이 되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어떻게 넣냐, 먹어도 되고 트랜스뮤랄로 바로 인젝션해도 되고 IV 인젝션해도 되고 머슬에다 인젝션해도 되고 되게 다양한 라우트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들의 특징은 일단 리포필릭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흡수 되게 잘 될 거고 이제 멤브레인이 셀 멤브레인이 리피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리포필릭하다 그러면 어떤 트랜스포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래피드하고 컴플리트한 업소션이 일어날 수 있다. 특징. 그 다음에 이 약은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메타볼리즘 된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벤조다이아제핀은 이 사이토크롬 P450를 인덕션 시키거나 뭐 또는 인히비션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 자체는. 하지만 다른 약물들하고 같이 이 P450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하고 같이 먹으면 벤조다이아제핀의 농도도 번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이 먹을 때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 밑에 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케토코나졸이라던가 마크로라이드 엔티바이오틱스는 P450의 액티비티를 떨어뜨려 주니까 그러면 P450 엔자임이 떨어져 있으니까 벤조다이아제핀의 메타볼리즘이 감소할 거고 그러니까 즉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래서 BDG의 이펙트가 증가할 거다. 반대는 반대 효과가 나타난 거고 또 이 헤파틱 P450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니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메타볼리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DG의 어떤 액션이 더 길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리포필릭하다는 거하고 P450 엔자임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된다는 거하고 얘 자체는 이 헤파틱 엔자임의 어떤 인덕션 효과는 없다라는 게 기가 되겠습니다. 부작용, 너무 과하게 시데이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다가 걸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억력도 상실할 수 있고 암네시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뒤에 얘기할 바비트레이트보다는 안전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별로 그러니까 에피커시가 그닥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고 안전하긴 하지만 뭐 술 마시거나 뭐 수면제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같이 먹었어요. 뭐 CNS 디프레선트를 같이 먹거나 또는 뭐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같이 듣거나 아니면 안티 디프레선트를 같이 먹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다 지금 CNS의 디프레선트로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이 가바A 리셉터 어떤 인핸싱 효과를 좀 더 애디티브 이펙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같이 먹었을 때에는 조심해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고 또는 헤파틱 P450 엔자임을 건들 수 있는 약물과 같이 먹었다면 이 벤조다이아제핀의 액션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약이 바비트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이유가 바비트레이트는 안타고니스트가 없지만 이 벤조다이아제핀은 플루마제닐이라고 하는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아제핀하고 같은 사이트에 붙어서 컴페티티브한 안타고니스트고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왜 자꾸 바비트레이트냐 벤조다이아제핀에 너무 많이 돼서 오버도즈가 됐을 때 이 플루마제닌을 투여함으로써 얘가 컴페티티브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벤조다이아제핀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뭘 걱정해야겠어요. 그러면 벤조다이아제핀이 이미 디펜던트한 환자들은, 이미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얘가 플루마제닐과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플루마제닐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벤조다이아제핀이 떨어져 나갈 거니까, 그만큼 얘는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가 벤조다이아제핀이 높은 상태에 있고 가바의 어떤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플루마제닐에 의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위드롤 심톰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플루마제닐은 벤조다이아제핀에 스페시픽하다. 이거가 여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비트레이트라던가 에탄올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블럭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톨러런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자주 사용하는 벤조다이아제핀 유저들은 이게 이제는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걸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시냅스에서 가바의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겐즈가 많아지게 되면 가바의 어떤 농도가 확 높아지게 되면 라이겐즈를 리셉터를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떨어뜨리게 하면 디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생겨나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 벤조다이아제핀을 투여하는 이유는 가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가바에 의해서 이 채널이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이제 투여를 받게 되면 얘가 결국 가바에 의한 클로라이드 커런트 증가를 인핸스 시키는 게 언커플이 되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어차피 부스팅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톨러런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벤조다이아제핀을 먹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이제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던 어떤 인히비션 효과가 점차 리버셜이 되기 때문에 더 흥분 상태가 돼서 뭐 컨퓨전이 일어난다던가 앵자이티가 있다던가 에지테이션 막 이렇게 막 캄다운 하지 못한다던가 또는 뭐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던가 뭐 이런 반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여기가 조금 더 바비트레이트보다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아셔야 되고요. 바비트레이트는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리미티드 유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들 알아야겠죠. 바비트레이트를 주게 되면 어디에 주로 가 있냐면 뭐 리셉터가 어디 있냐는 걸 알아야 되고, 가바 A 리셉터가 뭐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스템이나 브레인이나 뭐 이런 데 있어요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하는 건 뭐냐면 가바 A 리셉터에 의한 어떤 그 가바 뉴로 트랜스미션을 똑같이 인핸스 시키는 건데요. 인핸스 되면 션팅 이펙트가 일어나게 되니까 뉴로나 익사이터빌리티가 감소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각각 어느 위치에서 가바오직 뉴로 트랜스미션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템에서는 이 브레인스템에서 이게 가바가 쭉 올라가게 되면 각성효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 서프레션이 될 거고, 그래서 시데이션이라던가 뭐 의식이 소실된다던가 뭐 암네지아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가바오직 뉴로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머슬 톤을 조절하고 있는 건데 그 톤이 이니비션이 될 테니까 머슬이 릴렉세이션 될 겁니다. 리플렉스가 서프레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 붙냐면 여기 이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멤브레인 안에 붙어요. 아까 얘기 계속 강조했다시피 벤조다이아제핀하고 가바는 저쪽 엑스트라셀러 스페이스에 라이겐즈가 붙는 자리가 있다면 바비트레이트는 딴 데 있고 그게 멤브레인 안에 존재해요. 바비트레이트 계열의 약물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크게 이제 마취 아네스테틱 바비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티오펜타라고 펜토바비탈, 메토엑스탈 이렇게 세 개가 주로 대표적인 약이고요. 또 하나는 엔티 컨버센트 바비트레이트라고 해서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가바에 대한 어떤 그 가바 아고니즘에 대한 인핸스 효과는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아까 벤조다이아제핀이라던가 뒤에 얘와는 다르게 이 아네스테틱 바비트레이트 계열은 가바 A 리셉터에 디렉트한 아고니스트 효과가 있어요. 요게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물론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게 매우 떨어져서 디렉트한 아고니스틱 이펙트는 좀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둘 다 이 그런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이건 뒤에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베타 서브유닛 이 디렉트 아고니스트 효과는 어디에 효과가 있는 거냐면 베타 서브유닛에 붙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가바하고 바인딩하는 건 전혀 또 상관이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바비트레이트 결국에는 멤브레인의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는 건데요. 직접 아고니스틱 이펙트가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가바 아고니즘을 인핸스 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효과고요. 이게 메인 효과고 그 다음에 아네스테틱 몇 가지는 그 중에 디렉트 아고니스틱 이펙트도 있더라 라는 게 이제 마이너로 따라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얘가 그 가바 아고니즘을 인핸스 시키느냐라고 하면 벤조다이아제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오프닝 프로바빌리티를 증가시킨다면 바비트레이트는 일단 가바 리셉터하고 바인딩하게 되면 이 채널이 쭉 열려 있는 거예요. 끝없이 열려 있게 되니까 이 오픈 타임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쭉 열려 있는 게 당연히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보다는 바비트레이트에 의한 CNS 디프레선트 효과가 훨씬 증가한다. 타겟셀의 어떤 익사이터빌리티 감소 효과는 바비트레이트가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비트레이트 조금만 잘못 쓰면은 CNS 디프레선트 효과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레스피레토리 디프레션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벤조다이아제핀처럼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이 이제 미다졸람이라던가 펜토바비탈을 이 약물의 농도를 점차 증가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바만 줬을 때 가바 농도가 가바 농도는 하나 일정하게 딱 정해놓고 나서 가바의 낮은 농도로 픽스된 그 농도가 쭉 증가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없어요. 그런 농도에서 미다졸람을 같이 주게 되면 처음에는 혼자만 있을 때는 리스판스가 없다가 얘가 증가한다는 거죠.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펜토바비탈 같이 바비트레이트를 주게 되면 같이 투여하게 되면 똑같은 가바 농도인데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훨씬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차이는 채널 오픈 프로바빌리티 때문이냐 아니면 열어놓느냐의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바를 X축으로 해서 가바 농도를 점차 증가시켜 봤을 때 가바 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클로라이드 커런트는 올라가겠죠. 아까 이 왼쪽 그래프는 이쪽 어딘가를 크로스 섹션으로 봤던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가바의 농도를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 이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생길 건데 이때 펜토바비탈을 주게 되면 그 미다졸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에피커시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제로,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가바에 의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없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미다졸람은 같이 효과가 없는데 펜토바비탈을 줬을 때에는 이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디렉트한 아고니스틱 이펙트가 있다. 가바하고 상관없이도 가바 리셉터를 자극시켜가지고 클로라이드 커런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바비트레이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중에서 암파 리셉터의 액티베이션을 억제를 하고요. 또 이제 펜토바비탈의 특징적인 건데 이 아네스테틱 그 바비트레이트 중에서도 펜토바비탈은 볼티지 디펜던트한 소디움 채널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뉴런이 파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들의 액티베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일어날수록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파이어링도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특징적이랍니다. 어디다 쓰느냐? 크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아네스테틱 바비트레이트니까 제너럴 아네스테시에 쓰겠죠. 그래서 전신 마취할 때 쓸 거고요. 티오펜탈이나 펜토바비탈, 메소엑스탈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인데 IV로 마취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 이 아이들은 리피드에 잘 녹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이제 마취약이 되겠습니다. 마취 전 준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엔티에필lep틱스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너럴 아네스테식스에 사용하는 애들이 한 클래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페노바비탈이라고 해서 엔티에필lep틱스로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다시 써놓은 건데 가바에 의한 시냅틱 이니비션 증가시키고 암파 리셉터 블러킹하면서 뉴런의 어떤 익사이터빌리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라는 거고요. 시저도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임상에서 배우시겠지만 뭐 여러 종류의 시저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셜 시저에도 효과가 있고 토닉클로닉 시저에도 효과가 있는 멀티 유주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표로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오펜탈이나 메소엑스탈, 펜토바비탈 이거는 이제 아네스테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고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페노바비탈 계열이 하나가 있다면 얘네들은 주로 전신 마취 이럴 때 사용하고 얘네들은 마취 전에 프리-오퍼레이티브 시데이션을 일으킬 때 쓰고 요거는 이 펜토바비탈 밑으로는 이제 시저 트리트먼트에도 사용을 한다면 페노바비탈은 시저 트리트먼트 뿐만 아니라 스테레스 에필lep티커스 같이 이제 응급 상황에서도 시저를 오랫동안 하는 30분 이상에서 의식 소실이 있는 그런 스테레스 에필lep티커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흡수되는지 PK를 조금 보면 뭐 오랄로 주거나 IV로 주고 있고요. 일단 바비트레이트는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나면 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first pass 메타볼리즘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확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 서큘레이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리포필릭하니까 BBB 잘 통과할 거고 CNS 잘 들어가겠죠. 이 이펙트는요, 결국 이렇게 리포필릭한 리에이전트들은 그런 약물들은 대부분 이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펙트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이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퍼퓨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뭐 혈관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확 들어갔다 확 나오는 데라면 뭐 에디포스 티슈 같은 데에는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CNS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을 딱 했을 때 그 짧게 나타나요. 왜냐면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리포필릭하다는 거는 들어갔을 때 그 약물의 농도가 확 올라갈 거고 반대로 나가고 나면 확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CNS에서는 그 이펙트가 짧다면 오랫동안 계속 투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에디포스 티슈 같이 잘 흡수되지 않는 데에도 차곡차곡 약물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끊었을 때에도 거기 쌓여있던 애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이펙트가 프롤롱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리포필릭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얘는 키드니로 나가기 전에 간에서 일단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게 되고 얘도 P450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라는 거고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거고 바비트레이트는 벤조다이아제핀이랑 조금 다르게 이 엔자임들을 업시켜요. 업레귤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되면 이제 바비트레이트 메타볼리즘이 더 엑셀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톨러런스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라는 거고 또 이게 엑셀러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P450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면 이거에 의해서 분해되는 다른 약들도 용량의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라는 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과하게 스테이션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바의 가바의 리셉터 액티베이션이 너무 과하게 되고 사실 가바의 리셉터라고 하는 게 여기에만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데이션 효과가 너무 심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이언티픽하게 얘기를 하면 테라포이틱 인덱스가 낮아요 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고요. 뭐 바비트레이트나 벤조다이아제핀은 다 마찬가지로 CNS 디프레션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약들하고 같이 투여를 했을 때에는 더 에디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CNS 디프레션은요 이 펜토바비탈이 페노바비탈보다 조금 더 세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이 클래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보다 확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이제 그걸 다시 비교를 한 거고 중요하니까 다시 비교를 했겠죠. 보면
펜토바비탈하고 페노바비탈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투여해요 하면 다 오럴로 줄 수도 있고 IM으로 줄 수도 있고 IV로 줄 수도 있고 이 펜토바비탈은 렉탈까지도 가능하다면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펜토바비탈 같은 경우에는 그 작용 시간이 좀 짧고 페노바비탈은 좀 길어요. 그리고 아까 펜토바비탈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소디움 채널을 볼티지에 디펜던트한 소디움 채널도 블러킹을 한다고 했으니까 스폰테이니어스 뉴런 액티비티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라는데 yes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페노바비탈은 그런 면이 좀 적다. 메인 메커니즘은 일단 가바 A 리셉터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보면 가바 A 리셉터가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서 오픈 타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증가하는 거다. 이건 둘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펜토바비탈은 페노바비탈이랑은 다르게 디렉트한 가바 A 리셉터 아고니스트 효과가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고 둘 다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대한 액티비티도 조금씩 있어서 암파 리셉터를 블러킹을 할 수 있는데 펜토바비탈이 조금 더 포텐트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페노바비탈보다 여러 가지 타겟들의 작용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쓰냐면 어디다 쓰냐면 얘는 이제 프리오퍼레이티브 스테이션에 쓰거나 뭐 트리트먼트를 뭐 시저 트리트먼트 할 때라면 페노바비탈은 어떤 외래 베이스의 엔티 컨버선트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이거 알아야겠죠? 지금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얘네들 문제는 뭐냐면 톨러런스 디펜던스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길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길게 사용하면 또 안 되는 이유가 P450 엔자임이 바비트레이트는 인덕션이 되니까 그러면 바비트레이트 효과가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같은 용량을 넣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내에 들어있는 농도가 떨어지니까 톨러런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벤조다이아제핀, 뭐 다른 시더티브, 에탄올 이런 것들 다 P450에 의해서 엔자임이 떨어지는데 메타볼리즘이 되는데 이게 인덕션 되니까 홀로 다 떨어질 거예요. 크로스 톨러런스도 있다는 거. 의존 있을 수 있고 이런 의존의 문제는 항상 withdrawal 신드롬이 있어서 금방 갑자기 확 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흥분하는 스테이터스로 바뀌어서 뭐 트레머라던가 앵사이티라던가 인솜니아라던가 CNS excitability, 뭐 seizure, cardiac arrest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확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테이퍼링 해야 된다. 뭐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클래스가 이제 여태까지 한 게 뭐냐면 리셉터,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뭐 이런 얘기 조금 했고 그다음 메타볼리즘 관련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듈레이터에서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바비트레이트 그 다음 요 세 번째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크게 뭐 이런 약들이 있다 정도만 한번 들어는 봤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프로포폴이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에토미데이트라든가 알파살론 같은 약물도 있지만 프로포폴이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이런 클래스가 벤조다이아제핀하고 바비트레이트하고는 조금 다른 클래스가 있더라라는 걸 아시라고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얘도 가바 A 리셉터하고 바인딩을 하는 거고 주로 마취제로,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하니까 그거 전에 싱글 볼루스를 준다. 그래서 마취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알팔락손 같은 거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더라. 이 정도, 프로포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면 가바에 의한 가바 리셉터 액티베이션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벤조다이아제핀은 절대 아고니스트 효과가 없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로 줬을 때는 아고니스트 효과가 조금 있더라. 그 다음에 리셉터 중에서도 아까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바비트레이트는 어떤 그 셀렉티비티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얘네들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베타2나 베타3 갖고 있는 가바의 리셉터를 좀 더 좋아하고 알팔락슨 같은 경우에는 델타를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순서대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보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잘 인덕션이 된다. 리포필릭하거든요. 근데 리포필릭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이드로포빅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BBB 잘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제 BBB를 잘 통과하는 약이니까 CNS에 볼루스를 줬을 때 효과가 확 나타났다가 또 리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금방 없어지더라.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높다는 거는 이게 또 리포필릭하다는 말이 또 다른 말인 거고 알아들으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뭐 간에서 메타볼리즘 되더라 다 똑같죠. 부작용 너무 과하게 디프레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또 그 외에는 약간 이제 얘는 카디악 아웃풋을 또 떨어뜨려가지고 베스큘라 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바 A 리셉터 얘기를 쭉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가바 B 리셉터 잠깐 뭐 하나 했었잖아요. 그 표 밑에. 그래서 가바 B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는 바클로펜이라고 하는 약물이 하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 셀렉티브한 가바 B 리셉터 아고니스트고 주로는 그 가바 B 리셉터가 메타보트로피 리셉터고 스파이널 코드에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슬 릴렉산트로 주로 사용이 돼요. 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이 뭐 이런 모터 디지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스파스틱 액션을 풀어주는 안티 스파스틱 에이전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먹어도 되고 주로 스파이널 코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직접 스파이널 코드에 찔러준 인트라세칼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인하고 뭐 그런 데에도 코그니션과 관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드럭 에딕션과 관련해서 그걸 치료하는데도 사용해볼까? 뭐 이런 이제 익스페리멘털 유지가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것까지야. 그리고 부작용으로서는 다 여태까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하게 시데이션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톨러런스 당연히 문제가 된다. 특히나 인트라세칼 인젝션 이후에는 톨러런스라는 위스드롤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위드롤이라던가 톨러런스라던가 디펜던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약물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디펜던스가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랄로 주는 것보다는 인트라세칼로 주는 게 당연히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질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톨러런스라던가 그 디펜던스가 잘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바를 조절할 수 있는 약 중에 우리가 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케미컬 중에 에탄올이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술 마시고 나서 무슨 역할을 생각하지 하면 술 많이 마시고 나면 불안하지도 않고 뭐라고 할까 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면 시데이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왜 이러냐 라고 보면 가바 A에 의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내 머릿속에 있는 가바 A에 의한 클로라이드 커런트가 확 증가했겠구나 하는 거와 함께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중에서 NMDA 리셉터 블로킹 효과가 있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약물과의 인터랙션이 있더라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한 게 뭐냐면 가바의 합성은 어떻게 되고 대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게드, 가바 트랜스포터, 그다음에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떨어져요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럼 가바가 스냅틱 클래프트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가바 리셉터하고 인터랙션을 한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가바 리셉터는 뭐뭐 있어요? 하면 가바 A, C 같은 아이오노트로픽 리셉터가 있고 가바 B와 같은 메타보트로픽 리셉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바 A는 이제 주로 대부분의 뉴런과 글리아에 존재를 하고 C는 레티나에만 있으니까 그다음 B는 메타보트로픽 중에서도 스파이널 코드에 주로 존재를 한답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바 B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대부분 오늘 한 얘기는 가바 A 리셉터를 타겟팅으로 한 약물들을 본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메타볼리즘, 리셉터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리셉터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가바 B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렇게 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였고요. 메타볼리즘 관련해서는 2개 얘기했죠. 하나는 가바 트랜스포터 억제하는 거 티아가빈 얘기했고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 억제하는 비가바트린을 얘기했어요. 얘네들은 가바의 양을 증가시키는 한다면 리셉터는 요 밑에 이제 리셉터와 관련된 애들을 보게 되고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뭐 이제 아까 잠깐 누가 물어봤는데 뮤시몰이랑 가복사돌 같은 가바 A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그러니까 가바어직 인핸스 효과가 확 커질 건데 이 가바 A 리셉터가 너무나 많은 곳에 non-specific하게 쭉 다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약물로 쓰기에는 셀렉티비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질환을 치료하려고 이 가바 인핸서를 쓰고 그러니까 셧다운을 CNS에서 셧다운을 시키고 싶은데 바보가 되고 싶거나 죽고 싶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바 리셉터를 인핸스 시킴으로 인하면 과한 이제 non-specific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안타고니스트는 반대로 컨버선트 이펙트가 있을 테니까 사용되지 않습니다. 클리니컬리는 non-competitive 안타고니스트를 얘기했고, 그래서 클리니컬리는 크게 이 가바 A 리셉터 모듈레이터만 얘기를 보통 할 텐데, 거기에 클래스가 크게 3개가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벤조다이아제핀, 두 번째 바비트레이트, 그다음 세 번째 클래스로 뭐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알팔락손 같은 약간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벤조다이아제핀은 가바 리셉터하고 바인딩을 할 때 얘가 있으면 얘의 존재하에 그 오프닝 프로바빌리티가 증가합니다 라는 게 큰 특징이고, 훨씬 안전해요 라는 걸 하나 더 강조를 했죠. 바비트레이트는 또 다시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클로라이드 가바 리셉터가 오래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가바의 어떤 그 에피커시가 확 증가한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가바의 리셉터를 직접 액티베이션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각각 인디케이션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메커니즘만 설명하자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바 B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바클로펜이 있었고 안티스파스틱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벤조다이아제핀하고 바비트레이트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면, 잠깐 아까 얘기했다시피 벤조다이아제핀은 오픈 프로바빌리티를 증가시켜요. 다른 말로 포텐시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가바의 어떤 농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덜 들어가더라도 같은 이펙트가 나타난답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 바비트레이트는 그에 반해서 채널이 오래 열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요. 클로라이드 전체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에피커시가 증가한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아이 둘 다 어쨌든 암파 리셉터 블러킹 효과도 있어요. 그죠? 요거 두 개까지는 공통적인 거고, 그에 비해서 애네스테틱, 우리가 이제 아네스테틱과 안티컨버선트를 비교를 한다면, 이 아네스테틱 바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 서브인트를 경유해서 디렉트하게 가바 B 리셉터 액티베이션 효과도 있었어요. 가바 아고니스트 효과가 있었고, 펜토바비탈에 한정적으로 볼티지 디펜던트한 소디움 채널 블러킹 효과도 있어서 스폰테니어스 뉴로널 액티베이션을 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까지를 오늘 쭉 얘기한 거예요. 메타볼리즘 측면에서 보면 둘 다 헤파틱 P450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일어나지만, 벤조다이아제핀은 인덕션, 얘 자체가 인덕션 시키지는 않고, 바비트레이트는 P450 인덕션 자체를 일으켜서 톨러런스 효과를 가지고 온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디 쓰이냐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벤조다이아제핀이 훨씬 더 인디케이션이 많죠. 그래서 항불안 효과, 수면제, 엔티컨버선트, 머슬 릴렉선트, 그 다음에 뭐 제너럴 아네스테틱스 뭐 이런 거에 쓸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고, 얘는 바비트레이트는 크게 나눠서 아네스테틱스를 사용하는 거, 엔티컨버선트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네스테틱스를 사용하는 것은 시저 트리트먼트에도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톨러런스와 디펜던스는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둘 다 그러니까 자주 쓰면 안 됨. 인터미넌트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은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안타고니스트로서 플루마제닐이 있어서 그 벤조다이아제핀하고 같은 사이트에 컴페티티브하게 이제 걔를 떼어낼 수 있다면, 바비트레이트는 그런 게 없어요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여기에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다른 약물, 알코올이라던가 이런 애들끼리 서로 같이 먹으면 에디티브 이펙트가 있답니다 까지 얘기한 게 오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요거 두 개를 외워야겠죠? 요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내일 봐요. 그 내일도 사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8시에 할래요? 아니면 좀 늦게 할래? 그게 낫겠지. 그러면 우리 50분까지잖아. 그러니까 한 8시 10분쯤 볼까요? 너무 많이 나는데 한 20분, 20분 정도면 우리가 20분 해야 될 거 아니야.